5월 소비자 물가 오늘 아침에 이 노동청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 이야기가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4.2% 올랐다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5월 소비자 물가는 5%가 올랐다. 지난달보다 더 올랐다. 이런 이제 좀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5%라는 통계는 지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13년 만에 최고치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 과연 안전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될 때가 된 것이죠. 자, 일단은 자세히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 에너지, 식료품, 그리고 주거비, 상품 판매 등 이 바구니에 담아낼 수 있는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 영어로는 이제 CPI라고 하는데요. Consumer Price Index라고 하죠, 영어로는. 1년 전에 비교했더니 5%가 올랐다. 이거는 다우존스의 경제학자들이 예상치로 내놓았던 4.7%보다 더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하기에도 올라갈 것이다. 4월보다 5월 달 물가가 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긴 했으나 그 예상한 것보다 더 올라갔다. 이런 건 저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난 4월 달에 4.2%로 올라가면서 고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가 됐는데 이제 5월 물가도 예상치보다 더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면서 이게 지금 고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라는 우려가 더 깊어지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이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기 침체에 빠져들었던 지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였죠. 이게 그 그래프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가 1990년대입니다. 1990년대 초에 이 오일 쇼크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닷컴 버블이 있었죠. 그래서 IT 버블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잠깐 또 떨어졌었고 다시 좀 회복을 시켰나 했더니 그 다음에 또 버블이 이야기가 이게 IT 버블입니다. 이 앞에 있었던 거는 IMF, 이 아시안 쪽의 이제 금융위기. 그러니까 이쪽은 유럽발, 이쪽은 아시안발. 이때 한 번씩 툭툭 떨어졌었다가 또 미국에서는 IT 버블 때문에 한 번 또 떨어졌었던 이런 상황이 갔었죠. 그런데 IT 버블 때 떨어졌던 이 상황은 그나마도 외국에서 벌어졌던 일에 영향을 받았던 수준으로 떨어졌던 것이었는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는 엄청나게 떨어졌던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정말 역대 최악이다. 1920년대, 30년대에 있었던 공황 시대의 버금가는 그거보다 어쩌면 더 큰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됐었다라고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죠. 다시 좀 경기를 회복시키나 했다가 지금 또 한 번 위기가 온 것이 이제 팬데믹 위기가 이때 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이야기인데 그 위기를 지금 다시 벗어나나 했는데 지금 너무 물가가 또 확 올라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 이걸 지금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비록 인플레이션 수치가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보이는 어떤 것보다 훨씬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그 수치를 대체로 무시해오는 그런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지금 재무장관 옐린 재무장관이 어쩌면은 테이퍼링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꺼내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있긴 하겠으나 대체적으로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될 것이다. 다시 떨어질 거다. 상당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시중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생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다시 떨어질 것이다. 아마 3%대 혹은 3%에서 한 3.5% 사이대로 다시 물가 인상률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들을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경제학자들의 전망이 대략 방향은 맞는지 몰라도 그 예측치가 실제로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좀 자꾸 난다. 이게 지금 저희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현재 상승세가 팬데믹 예방 조치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많은 부분 제한했던 그 1년 전과 비교하기 때문에 지금 더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1년 전에 팬데믹 상황에서 전부 다 집에 있어요. 나오지 마세요 했던 이 상황
그 당시의 물가라든가 그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집 밖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가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가스비가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떨어졌을 것이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변동들이 있었던 그것이 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변동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지금 물가 인상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1년 전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 팬데믹이 벌어지기 전 상황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물가 상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조심스럽다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경제학자들 이야기이고 실제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우리 국민들의 체감 이 물가라는 것은 좀 상당하죠. 일단은 가스비도 그렇고 당장 외식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당 음식값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좀 장바구니도 많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똑같은 100불을 가지고 장을 봐도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연준이 다음 주 15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라는 위원회 모임을 가집니다. 이 FOMC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저희가 지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 FOMC에서 어떤 지금 물가 인상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런 식의 분석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시작이 바로 이 FOMC 회의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과연 오를 것이냐.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는데 제닛 옐런 장관이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연방 정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연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 때문에 연준에서는 지금 2% 정도의 물가 상승 정도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시장이 그거보다 훨씬 높게 물가 상승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려서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이 현금, 이 캐시를 좀 줄이려고 하는 감축하려고 하는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을 감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이 바로 테이퍼링인데요.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통해서 풀었던 시중의 현금을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줄이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모기지 이자를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각종 금융 상품 이제 채권 같은 것들을 다시 회수한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시중에 돌고 있는 현찰을 줄이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물가 인상을 좀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떨어질 전망이 아니라 물가는 서서히나마 계속 올라갈 전망이라는 것이 지금 일반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될 것이다. 이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중고차와 트럭 가격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이에 7.3%가 올랐습니다. 중고차 가격 오른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 심상치 않게 봐야 됩니다. 지난 12개월, 1년 사이에 중고차 가격이 29.7%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0,000불짜리 중고차 살 수 있었던 게 지금 13,000불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오른 거죠. 새로운 차, 신차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1.6% 올랐는데 이게 지금 2009년 10월 이후에 한 달 사이에 오름폭으로서는 가장 크게 오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새 차도 오르고 중고차도 오르고 뭐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반도체 부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부족 문제는 사실은 자동차 시장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곳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반도체가 안 쓰이는 데가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가전입니다.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혹은 이제 냉당막이 지금 여름인데 에어컨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고장이 났다. 이거 고쳐야 되겠다 하면 보통 그 에어컨 안에 사용된 컴프레서라든가 에어컨 기기에 들어가는 이 판넬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여기에도 다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반도체가 모자라서 이 판넬들을 생산을 못 해가지고요. 고장이 났는데 이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데 반도체가 없어서 판넬이 안 나오는 바람에 갈아치울 부품을 구하지 못해서 에어컨을 못 고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 문제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이 반도체 문제도 결국은 팬데믹 때문에 시작이 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이 팬데믹이 상당히 산업 여러 분야의 경제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휘발유 가격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 지수도 4월에 0.4% 올랐는데 5월에 또 0.4% 올랐다.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음식값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에너지 상승률, 그러니까 뭐 가솔린 비용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상승률로 이야기하더라도 28.5% 전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은 에너지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식품 가격은 작년에 비하면 2.2% 올라가 있다. 이건 이제 전체 식품에 대한 평균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자재를 따로 놓고 이야기하면은 각기 또 다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식품 종류라든가 아니면은 가솔린 같은 가스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변동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르기도 하지만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안정적으로 상당히 가격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품목들만 정리해서 그 물가 지수를 따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걸 바로 핵심 CPI라고 부릅니다. 이 Core CPI, 핵심 CPI를 보면은 실제로 이 물가 상승이라는 것이 걱정할 부분이냐 아니면 그냥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시적인 현상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이것도 3.8%가 올랐습니다. 4월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경제학자들이 3.5% 정도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올라간 3.8%가 올랐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놓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핵심 CPI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1992년 5월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야, 이거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1992년 그러니까 지금 이 도표에서 보시는 요 꼭지점, 이 엄청난 버블이 타격을 받았었던 경제 위기가 왔었던 이 이후에 지금 이만큼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상당히 그 속도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도 당연히 좋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시중에 현금이 이제 통제를 받게 된다라는 예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당연히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지금 주택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주택시장도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을 것으로 지금 뭐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반면에 대신에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 숫자는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실업수당 신청자, 신규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고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람 숫자도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고용시장이 안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시장이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시장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그래프가 보통 그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파란 곡선이 물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 선이 지금 쭉 올라가서 4월 달에 4.2% 했는데 5월 달에 5.0%로 지금 물가가 확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은 2020년 4월에 뚝 떨어져 가지고 물가가 오히려 떨어진 그러니까 작년 1년 전과 비교하면은 물가가 굉장히 떨어졌던 시점이었는데 지금은 1년 만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완전 반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제 그 Core CPI라고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식료품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좀 안정성 있는 품목들만 가지고 물가를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빨간 선입니다. 이 빨간 선만 보고 가면은 이게 저희가 그나마 좀 더 안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잘 가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4월 달에 3% 올랐고 지금 5월 달에 3.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Core CPI가 이렇게 확 올라갔다라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다라는 부분. 이거 좀 이제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래프를 꺼냈고요.
이거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용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간다고 하고 그리고 물가가 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경제학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다음 주에 연준이 개최하는 그 FOMC, 그러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는 아직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이제 이 경제 전문지들 뭐 블룸버그라든가 CNBC 방송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아직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실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경제학자들이라든가 다른 경제학자들도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당장은 금리를 올리지 않겠지만 올해 말이나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경에는 금리를 올리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알아두셔야 그래야 재테크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